또 이거 핸드폰 용량 초과해서 삭제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성공한 것은 행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게는 그들보다 많은 기회가 이미 주어졌는지 모른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활용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기회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상황이거나 어떤 조건에서든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질 거야. 승리를 향한 노력.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지그 지글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면 수개월간에 걸친 연습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우승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나이대에서 제일 잘하고 싶거나 개인 최고 기록이라도 세우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출발 총소리가 울리면 모든 선수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 즉 자신이 생각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 질주한다. 그런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패배자가 되는 걸까? 아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에서 몸을 단련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을 수도 있다.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보상일 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오래가는 보상일지 모른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목표를 달성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했을지라도 그간의 노력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야. 야망과 행복. 야망이 끝나는 곳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헝가리 속담.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유명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인기가 높기를 바란다.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보다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야망에 사로잡히면 서두르게 되고 현재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늘 나를 기쁘게 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지 않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거야. 그러나 그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거야. 베풀어라. 자신이 받은 것으로 영예를 누린 사람은 없다. 영예는 남에게 준 것에 대한 보상이다. 켈빈 쿨리지. 자기만 챙기기에도 벅찬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기꺼이 남을 돕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보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자. 남을 위한 일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베풀자.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닐스 보어. 우리는 대화 기술을 배우고 익혀왔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도 상대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쉼 없이 말할 줄 알아야 대화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말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똑똑하게 보이려고 그러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라. 대화 기술은 서툴러 보이지만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난 세련된 대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항상 그래야 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진솔한 한마디가 더 가치 있을 수 있잖아. 이것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뭔가 내가 가진 진심을 보여주는 건 특별히 어떤 대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뛰어나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내면 그건 상대방한테 바로 그냥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다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들도 다르고
성장 배경이나 그동안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배워온 바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그래도 서툴거나 투박하더라도 저 사람이 진심을 담았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자기 모습이 아닌데 또 다른 모습들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다 그런 영적인 그런 면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나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또 알아차려지는 바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이 각자 가진 그런 직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장난으로 더듬이가 하나 더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더듬이가 있어서 그걸 알아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직감이나 또 영적인 그런 영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개발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또 더 트이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숨겨진 이미지. 단 한 사람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대성당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돌무더기가 아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이런 것도 또 다른 시각인 것 같기는 하다. 그쵸?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그랬을 때도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인식하거나 어떤 대상이라고 느낄 때도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 안에 표현된 그런 심상들로 보이기도 할 거고 또 그때의 상황, 기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도 또 있을 거고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술가들이 그림이나 그런 예술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도 다 다르게 자기가 보는 세계를 그려내고 그러는 것처럼 또 우리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함들 때문에 우리가 더 좀 멋지고 한 명 한 명이 더 그런 존재로서 의미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 다른 매력이 그런 특별함이고 특별함은 또 그런 스스로를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진 특별함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빛을 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눈에는 엉망이로 보이는 화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훌륭한 화단으로 보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분해 보이는 남자라도 그를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지혜롭고 다정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은 보는 시각에 달려있다.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화단도 누군가가 아름답다고 지적해주면 그 화단은 결코 예전과 똑같아 보이지 않는다. 따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역시 달리 보면 지혜롭고 자상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으로도 세상을 보는 힘을 키워야겠다. 성장. 행복은 미덕도 기쁨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오로지 성장이다. 우리는 성장할 때 행복하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배우고 제 부족한 마음들이 조금 더 커지고 그럴 때 느껴지는 그런 희열감, 짜릿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좀 제 스스로의 만족을 찾거나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그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순간순간들에서 어떤 때 행복한지도 궁금해요. 몸집이 자라는 것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란 신체적인 성장 외에도 좋고 나쁜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며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장의 아픔을 수없이 경험한다. 성장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매일매일 성장하고 싶어. 올바른 길. 비록 올바른 길을 찾았더라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차에 치인다. 윌 로저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준비만 해놓으면 어떤 일이든 잘 되리라고 기대하지도 마라. 목적지를 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만간 출발해야 할 때가 온다. 출발에는 물론 위험이 따른다. 뭔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안은 없다. 목표를 향해 가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과 놀이.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일을 한다면 일과 놀이의 구분이 사라진다. 사티 거웨인. 늘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이런 행운을 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하고 싶어하고 일하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지금 하는 일이 지루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는 그 일을 의미 있는 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자. 문제는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어. 단 하루면 충분해.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대인이 되었다가 소인이 되었다가 할 수 있다. 폴 클리. 단 하루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아니면 심술궂은 말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불의를 보았을 때 당당하게 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본 척하며 자신의 안전만 챙길 수도 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고 증명해준다. 어떤 일을 해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하자.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인생은 우리가 제 옷깃을 부여잡고 너랑 나랑 같이 해보는 거야. 자, 가자. 라고 말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마야 안젤루. 우리는 계획, 준비, 비전, 조심성, 그리고 예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해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열정적으로 말하라.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잠자코 있어라. 그러나 열정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는 해야 할 말을 하라. 열정적으로 말하라. D.H. 로렌스.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열정적인 웅변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을 특히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잡담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수록 열정은 더욱 돋보인다. 할 말이 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말할 거야. 진실과 웃음. 꾸밈 없는 진실은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카를 라이너. 사람들을 웃기는 말장난 놀이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웃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다. 살면서 겪었던 부끄러운 순간이나 실수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놓다 보면 그것이 갑자기 사소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즐겁게 해줄 수 있다. 말재주는 서툴지만 내가 겪은 진솔한 이야기보다 흥미진진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어.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시크릿은 다 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책 읽을게요. 이것은 제가 잠재의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 의식보다 3만 배 더 강력하니까 자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면 우리 뇌가 그런 해결의 실마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내고 연구하려고 답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 지어서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이것도
부도 좋지만 또 부가 아니라 또 다른 상황, 친구들한테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로 대입을 시켜서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또 경제적인 거, 그런 부에 대한 뭐 기준이나 가치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고 이랬던 부분이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을 하고 변형시켜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바닷물이 많지요? 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부를 바닷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부를 손에 쥘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자기계발서 읽어보면요. 이 부분이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뭐 아웅다웅 다투면 뭐 쟁취하고 그래서 가져가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많이 있고 충분하고 그런 뭐 이미 누렸다고 생각하거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특히 중요한 거 이제 미리 앞당겨서 미리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풍부해지고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실제로 또 얻어지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적용을 시켜 나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답한 말이다. 시크릿에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부는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조수와 같다. 온 세상과 세상의 보물들, 즉 바다, 공기, 땅, 생명체와 비. 비생명체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부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숨겨져 있다. 자신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음가짐을 바꿔 부를 들이마시는 공기라고 생각하자.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워야 한다. 한 영업 관리자는 동료가 조직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팔아 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나도 그만큼 값비싼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상의 이미지이자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고 정신적인 태도다. 누구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품을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의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호화스럽고 아름다우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부, 음식, 옷, 여행 등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부와 진정한 친구가 되면 부는 항상 넘칠 것이다. 잠재의식은 램프 요정 지니에 빗댈 수 있다. 잠재의식은 내가 소망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다. 건강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며 보람찬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있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반대로 질병이나 빈곤,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병에 걸려 가난하고 쓸쓸하게 사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왜 부자는 더 많은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가?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들인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함정이다.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 상상한 만큼 부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돈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으나 본질은 하나다. 돈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은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돈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아름다움, 호사, 풍요, 안정감, 세련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며 경이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세상의 풍요를 누릴 운명과 고난을 겪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운명이 따로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진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내 것이 된다. 내면의 영적인 힘과 존재는 이미지, 느낌,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새긴 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일상생활 속 조건과 상황을 조성한다. 삶의 풍요와 번영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믿음의 창조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며 넘치는 아이디어를 마음속 깊은 곳, 즉 잠재의식에 새기면 객관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다. 생명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진리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진심이 담긴 믿음은 경험과 사건, 조건으로 발현된다. 내가 가진 생각의 본질에 따라 경험으로 객관화되는 것이다. 한편 무한한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신념이 나를 지배한다면 운이 따르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부자가 될 운명은 아니라고 체념해 버린다. 이렇듯 신념은 나의 상황과 행동에 반영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이나 믿음은 현재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지를 결정하는 제1 요인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지금 손에 쥔 게 없는데 풍요로움과 부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훈련하는 사람은 부를 손에 거머쥘 수밖에 없다. 핵심은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 마음 훈련이 시작된다. 마음 훈련이란 진심 어린 믿음과 의견, 이상, 열망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 돈을 향한 비합리적인 증오를 멈출 때 돈은 나에게 모인다. 돈을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돈과 가깝게 지내면 돈이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다. 돈이 순환하면 시대는 번영한다. 돈을 전 세계 국가의 재정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라.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 돈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순환할 때 경제도 건강하다. 반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추악한 괴물이 고개를 든다. 경제 공황이나 불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불황은 심리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자연에는 본래 부족함이 없으며 풍요로움이 차고 넘친다. 매년 열대지방에서 땅에 떨어져 썩는 열매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풍요로움을 남용하고 적재적소에 분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결핍이 발생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은 무지이고 무지의 결과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 금, 백금, 은, 니켈 또는 구리를 악으로 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어처구니 없고 기이하며 우매한 생각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한 물질과 다른 물질을 구분하는 것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전자의 운동 수와 속도일 뿐이다. 여기엔 어떤 가치 판단도 필요하지 않다. 마음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한 성직자가 있었다. 그는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법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갖췄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전달할 줄 알았다. 하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 그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근근한 생활에 대한 그럴싸한 핑계를 댔다. 나는 성직자에게 돈이란 금속 또는 종이에 불과하며 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금속과 종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물질이지만 돈으로 그 가족과 교구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었다. 젊은 성직자는 확언이 잠재의식의 힘을 깨우리라는 걸 알았고 돈의 순환을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음을 다짐하는 확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소망하는 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 신도들이 힘을 모아준 것이다.
그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비판하지 않는다. 돈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자. 반면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돈만을 쫓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도 아니다.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는 건 실수이자 잘못된 선택이다. 돈만 바라보면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산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서 평화와 조화가 깃들기를 소망한다. 그러니 대담하게 아름다움을 누리며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요구해야 한다. 세상에 용기와 믿음, 사랑, 성의, 기쁨이 없다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잠재의식의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원하는 부를 거머쥐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와 조화, 온전함 그리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지식과 철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나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해 스스로 세뇌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타인에게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숨어있는 재능을 표출해 인생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다. 살아가는 동안 이상, 꿈, 열망, 생명, 사랑, 진실을 위해 끈질기고 쉴 새 없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에 갚아야 할 어마어마한 빚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행복, 성공에 이바지하는 기쁨을 경험해보자. 가정의 행복을 넘어 세상의 행복에 이바지하자.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잠재의식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한 권을 또 친구들이랑 같이 읽어 나가면 저도 복습하듯이 또 한번 내용을 되새겨보고 친구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보낸 하루는 어땠어요? 괜찮은 하루였는지, 힘들거나 고된 점들이 없는 하루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하거나 그런 동안에 어려운 점들이나 낯설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잘 적응하는 그런 면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존재로서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받은 사랑들이 또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는 소중한 마음들이 돼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받은 사랑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반드시 또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방향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서로서로 더 따뜻한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오늘도 하루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보고 싶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 뽀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른 시간이긴 한데 조금 더 쉬고 정리도 하고 또 하루의 마무리도 잘 하면서 또 잘 때는 편안하게 꿀잠 자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뭐 한 5시 이렇게만 돼도 해가 짧아져서 어둠이 일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잘 때 다 잘 자요. 굿나잇 안녕.